안녕하세요. 부티비의 브라더 앤디입니다. 넘치는 유동성으로 전세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 없이 부동산 가격이 고점인 분위기입니다. 지금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기엔 비싼 가격도 부담이지만 대출부터 세금까지 첩첩산중 규제를 뚫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부 자산가들은 발빠르게 해외 부동산 투자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외 부동산에 투자할 땐 반드시 세금 문제를 염두에 두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저 앤디가 해외 부동산 투자 시 필요한 세금을 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면 취득세를 냅니다. 하지만 해외 부동산 투자할 땐 취득세를 내지 않아요. 취득세는 국내 소재의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할 경우 납부하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해도 해외 부동산 매입 자금을 증여를 통해서 마련을 했거나 이 자금이 증여로 추정될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배우자나 친족으로부터 10년 안에 일정 금액을 초과해 자금을 증여받았다면 그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요. 배우자 사이는 6억 원, 부모 자식 간 증여라면 성년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만약 친족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받았다면 증여받은 금액 전체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면 부동산 매입 자금의 출처를 철저히 입증해야 하는데요. 매입 자금 전체에 대해 입증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취득 자금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금액의 80% 이상만 자금 출처를 밝히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매입 자금의 80%는 소명해야 한다는 뜻이죠. 취득 자금이 10억 원 이상이라면 입증할 금액이 늘어나는데요. 자금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만 취득 자금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봅니다. 자, 이제 보유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해외 주택을 취득해 실제 거주하는 분들은 소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따로 국세청에 소득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가 미국 부동산 투자로 임대 소득이 발생할 경우 미국 세법에 따라 관련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과는 별도로 우리나라 세무서에 국내외에서 발생한 타 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 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전부 과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월세와 간주 임대료 등 주택 임대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는데요. 월세는 해외 주택의 규모나 수에 관계없이 한 채라도 과세되고요. 간주 임대료는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전세 보증금의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전세 금액에 대해 간주 임대료를 과세합니다. 이쯤 되면 이런 궁금증도 생기실 거예요. 해외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 소득은 신고 납부를 2번이나 해야 하는데 아예 해외 주택을 매입한 후 임대 놓지 않고 비워두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저 앤디가 말씀드릴게요. 해외 부동산의 투자자 대부분은 직접 거주가 아닌 이상 렌트를 놓습니다. 렌트 수입으로 해당 국의 부동산 보유세와 필요 경비를 충당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8억에서 9억짜리 주택의 한 달 렌트비가 보통 400만 원 정도 하니 세금 신고 및 납부 절차가 번거롭다고 하여도 렌트 수입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세금 2번 낸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국가 간 동일 소득에 대해서는 이중 과세가 발생하지 않으니까요. 현지 국가에서 납부한 임대소득 관련 납부세액은 세액 공제나 필요 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야심차게 해외 부동산에 투자했는데 임대하는 동안 결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집에 하자가 하도 많아서 수리비용 같은 필요 경비가 임대료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해외 부동산의 임대소득에 대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 금액에서는 공제하지 않고 국내 부동산 임대소득에 한해서만 공제할 수가 있습니다. 결손이 커서 당해 연도에 전부 공제할 수 없다면 미공제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게 됩니다. 국내에 부동산 임대소득이 없는 투자자라면 해외 부동산 투자로 발생한 결손금을 보전할 방법이 없어요. 따라서 해외 부동산 투자는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가령 미국의 경우에는 세계적인 부동산 시장으로서 매매가에 대한 신뢰가 존재하지만 동남아나 중국의 경우에는 부동산 투자의 리스크가 상당히 높다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동남아에서는 현지인 변호사가 부동산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땅의 지분이 전혀 없는 부동산 거래라 우리나라 국민의 정서와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현지인이 거래하는 주택과 외국인을 상대로 분양하는 부동산의 가격차가 상당히 존재할 수도 있으니 가급적 믿을 수 있는 전문 회사와 거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잠재하는 위험 요인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계약서는 반드시 영어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리스크가 큰 대신 수익률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전문가와의 협업으로 신중하게 준비한다면 저렴한 비용으로 해외 은퇴 생활은 물론
부동산 투자까지도 가능한 곳이기도 합니다. 부동산을 보유하다가 적정한 시점이 되면 양도에서 차익을 얻어야겠죠. 해외 부동산을 처분했다면 부동산 소재지국에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과는 별개로 우리 세법에 따라 국내에서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에도 외국에 납부한 금액은 세액 공제를 받거나 필요 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 부동산 양도 시 국내 적용 세율이 24%이고 부동산 소재지국 세율이 15%라면 그 세액 차이만큼 국내에 세금을 더 내면 됩니다. 반대로 국내 적용 세율이 15%이고 부동산 소재지국 세율이 20%라면 국내에서 세금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더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없다는 점도 꼭 알아두세요. 국내외 통틀어 해외 주택 한 채만 소유한 1주택자라도 양도소득세는 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선 1주택자가 일정 기간 보유 및 거주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데요. 양도소득세에서 해외 주택은 국내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 규정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물론 장기 보유 특별공제나 중과세율도 해외 부동산 양도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해외 부동산을 매도한 사람 모두가 양도세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 이상 국내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국내 거주자만 납세 의무를 갖습니다. 역으로 중간에 해외 부동산으로 잠깐 거소를 옮긴 경우에는 납세 의무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국내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해 해외 부동산에 잠깐 거소를 옮기는 투자자가 과연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국내에서 생활한다면 외국에 거소지를 두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반면에 외국에 합법적인 체류 자격이 있다면 외국에 거소를 두고 양도세 혜택을 누리는 것이 당연히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대부분 국가에는 소득세가 있기 때문에 비록 한국의 양도소득세에서 자유로워진다고 하여도 부동산이 위치한 나라의 소득세는 회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해외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거주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20% 무신고 가산세가 추가, 부과되니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해외 부동산 취득에서 양도까지 발생하는 세금을 살펴봤습니다. 해외 부동산 투자할 땐 세금은 물론 부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비, 중개 보수 비용도 염두에 두셔야 해요. 예를 들어 미국에선 중개 보수가 매매 가격의 약 5에서 6% 내외인데 매도인과 매수인이 반반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매도인만 부담하는 경우도 있으니 사전에 잘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부동산을 구입할 때 주의할 부분을 크게 3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반드시 본인 명의로 계약을 하고 구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법적으로 외국인도 소유할 수 있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셋째, 자금 송금 시 신용할 수 있는 계좌로의 송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계약서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확인하고 진행해야 안전하게 계약할 수가 있고요. 미국에선 재난보험에 가입이 어려운 주택이나 지역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역공인중개사의 협력을 받아야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도 꼭 명심하세요.